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화된 이후에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역시 거리 유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후보보다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바로 현장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후보를 볼 때 인간적 채취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후보 또한 대중들의 열광적 박수를 받으면은 흥분하고 거기서 소리를 내지르다가 보면은 자신의 본전을 드러냅니다.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슈퍼스타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줄 몰랐다고 하는 감동, 속이 시원하다, 처음 들어본다. 정교조 민노총 김정은 그리고 주사파 운동권을 작살내는 걸 보니까 완전히 금기를 타부를 부수는 사람이구나. 더구나 문재명 세력을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 몰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모든 것을 딱 정리하고 새 출발하겠다는 그 자세를 보고 믿음직하다 하는 반응이 많아요. 또는 자랑스럽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런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이분이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제스처가 근사해요. 어퍼컷을 날리는 제스처가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 권투에서 어퍼컷이 어렵습니다. 보통 밀리던 후보가 이 인파이팅을 하다가 어퍼컷으로 KO를 시켜가지고 역전승 하는데, 어퍼컷을 날리는 그 제스처가 큰 사람이, 몸이 큰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하메드 알리의 어퍼컷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좋아요. 또한 이분이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발음이 정확하고 말하는 그 억양이 굉장히 듣기가 쉽습니다. 마치 이미자의 트롯이 듣기가 좋은 것처럼. 그래서 이분의 연설이 지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을 녹취를 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다 문장입니다. 그만큼 내공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꼭 챙겨야 되지만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안보 이념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니까, 아, 이제 보수다운, 우파다운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듣는 게 즐겁습니다. 이 연설은 즐거워야 됩니다. 연설을 들을 때 뭐 밑줄 치면서 듣습니까? 또 사람을,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여유도 있고 유머도 있고 모든 게 이분이 슈퍼스타가 되는 장점을 다 두루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슈퍼스타가 우리 정치사에서 묘사를 있었죠. 대중적 슈퍼스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죠, 역시.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같은 사람. 대중정치인 윤석열입니다. 대중정치인 윤석열, 검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탁 벗어던지고 대중정치인 슈퍼스타 윤석열. 어제 있었던 이 경북 칠곡 유세의 이 연설문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 이 연설문은 정말 잘 쓴 겁니다. 이거는 글로서도 잘 썼는데 이걸 그냥 말로 한 걸 옮겨 쓰니까 대단한 기억력과 표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호국 평화도시로서 6.25 인민군의 남침 때 다부동 전투가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에는 선거도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40년 50년 된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지내다가 정권을 잡고 공직 나눠 먹고 이권 갈라 먹으면서 북에는 굴종하고 나라의 외교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김정은과의 평화쇼가 대북 지원이 지금 미사일 실험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순항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보답하는 겁니까? 이 시작이 벌써 탁 누르고 들어갑니다. 지난 12월 11일 다부동 전적지 앞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연 실색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군사비를 수십 배 지출한다. 그래서 재래전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것이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참 문제네요. 아니, 이게 무슨 힘의 균형입니까? 핵무기 가진 사람이 총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결하면은 이게 균형이 이루어집니까? 강도가 권총 들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칼 가지고 대응하면은 그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비꼬입니다. 그거 들으셨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도대체 믿어집니까? 국가는, 정부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첫째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군 통수권자, 지망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맞습니까? 더구나 다른 데도 아니고 다부동 전투 전적비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 주민과 경북인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북한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핵미사일 개발했습니까? 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개발했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침략합니까? 속 시원합니다. 속 시원. 그러면서 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물고 들어갑니다. 종전선언. 이재명이 그리고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종전선언. 우리가 전방에 사단 병력 배치해 놓은 것이 남북한이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약 40개 사단, 북한은 수천 개의 미사일과 탄도미사일과 장사표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난 겁니까? 지금 잠시 중단된 겁니까? 그런데 종전선언 하자고 나온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유엔사 해체하고 후방기지 다 없애고 저쪽에서 오판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유엔군의 자동 개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안보리 열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받지 못하면 6.25 때처럼 국제군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허리가 휘어지게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 이런 위험한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 정신상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후보의 일관된 이야기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에 관해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보와 경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가 확보되어야 외국 사람들도 돈 들고 투자하러 오고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런 평화쇼의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경제를 상식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나 선출 공직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안보관이 어떤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안보관이 잘못된 사람은 교육도 산업도 경제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공직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이념과 안보관을 갖고 있느냐,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패 문제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간 김만배 일당에게 지금 8,500억 원이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1조 원까지 갑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구경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김만배 주머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정부패는 반드시 다수의 공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정상적인 검찰이면 당연히 자금을 추적을 해서 공범을 색출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몸통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조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자금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갔는지 여러분 뻔히 짐작하고 계시죠? 이거 혼자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이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유권자들의 자부심을 키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두뇌가 우수하고 부지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고취하고 열심히 뛰게만 만들어주면 정부가 바보짓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못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가 바보짓만 하지 않으면 워낙 국민들이 우수해가지고 못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을 올리고 코로나 방역은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우리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 나라를 아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비판도 이 관점이 다릅니다.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실수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28번 실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고의라고 봅니다. 국민을 집 가진 사람과 남의 집에 빌려 사는 사람을 갈라치게 해서 자기들이 정권 초기부터 이야기하던 20년 집권, 지방선거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하는 50년 집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 민주당이 자기들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권 기간 동안에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소득,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교육 격차 더 벌어졌습니다. 재벌 기업의 노동자들만 노동자입니까? 중소기업 택배하시는 분들, 노조도 가입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노동자 아닙니까? 왜 이 정권은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그들만 책임지는 민노총하고만 손잡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직격탄입니다. 왜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특권적 노동자인 민노총하고만 손잡고 힘없는 노동자들 다 배척하고 소외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것이 우리 문명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 차별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했느냐 하는 이야기에서도 이게 안보가 등장합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많은 여성단체에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낸 성명을 보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성의 인권을 위한 단체입니까? 이거 친여 정치단체 아닙니까? 여기에다 국민의 혈세를 몰아주는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기관입니까? 항상 안보를 깔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교조에 의해서 정치교육, 이념교육 잘못 받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대로 국가를 사랑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역사를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민주시민이지 민주자는 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깔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전국을 돌고 있는데 나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라 분위기가 아주 신선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 사이다입니다. 슈퍼스타 윤석열 후보의 명연설이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드는 국민 사이다 발언은 오늘 또 내일 또 아마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